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둔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흘러갔지만 애플의 주가가 7% 이상 상승을 하며 나스닥은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FMC가 내놓을 새로운 금리 향방의 단서를 기다리며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애플은 자체 기기에 탑재될 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한 이틀째 주가는 급등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애플은 7% 이상 상승하며 207달러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이는 애플의 역사상 최고 주가로 애플이 2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애플의 시가총액 역시 3조 1,765억 달러까지 올라왔고, 애플은 전날 WWDC 2024에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 이에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을 비롯해 애플의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으로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이에 애플의 주가는 이런 발표 직후에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었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며 전날 1.9% 하락해 193달러로 마감했지만, 하루 뒤인 이날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 기기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애플을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게 한다며 소비자들의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게 만들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것이라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애플의 목표 주가를 216달러, 여기에 강세 케이스에선 270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단연간의 제품 개편의 정점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의 이 같은 새로운 기능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애플의 주식은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비록 전날 영상에선 애플의 주가가 1.9% 떨어져 전고점에 넘지 못해 실망감을 표출했지만, 이날 전고점에 넘었다는 것은 애플 주가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애플은 지난 1년간 197달러와 170달러 부근에서 박스권을 이루며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주가는 4% 가까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애플은 최근 1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이 나와 주가는 단번에 6% 가까이 급등했고, 이후 랠리를 이어가며 전고점 코어까지 올라왔는데, 덩달아 애플의 차트는 쌍바닥을 이루고 전고점까지 올라왔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전고점을 뛰어넘게 된다면 애플의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한편 지금 시장은 내일 밤 CPI가 발표되고 나면 몇 시간 뒤 FMC 회의 결과가 나와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제롬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새로 나오는 경제 전망 요약과 점도표에 쏠려 있어 이미 3월 점도표를 통해 페드는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제시했지만, 이번 안건은 이를 2번으로 낮출지 또는 1번으로 낮출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점도표의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이 4.875로 올라간다면 올해 2차례의 금리 인하만 하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라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하지만 점도표에서 1번 인하만을 제시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CPI가 예상보다 크게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새 점도표는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중간값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이 되며, 이와 함께 연준은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며 좋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고, 여전히 탄탄한 경제 활동과 강한 고용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하할 긴급성도 없음을 시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0.71% 하락해 120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10대1 주식 분할을 한 이후 이날은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분할을 한 이후 단기 하락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기회랄 생각이 들며, 과거 몇 년간 분할된 주식은 분할 발표 이후 놀라운 상승세를 보인 뒤 분할이 되고 나면 높아진 변동성 속에 흔히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러한 하락은 매번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였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아마존은 2022년 6월 2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한 뒤 분할 전 급등, 분할 후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 주가는 80% 이상 뛰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떨어졌을 때가 큰 기회였다 생각이 들며, 애플과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두 기업은 모두 주식 분할을 발표했고 역시 급등 후 급락을 겪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분할 후 최저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처럼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단기 하락이 오게 된다면 좋은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 이후 다우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미국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에는 반도체 대표로 인텔이 편입돼 있는데, 하지만 올해 들어 엔비디아가 반도체 대표 주식으로 떠오르며 인텔 대시 다우 지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번에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을 하면서 다우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할 수 있죠. 이에 바클레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와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조정해 목표 주가를 기존 $120에서 $145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전히 펀더멘탈과 기술적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연일 흔들리고 있는 테슬라는 이날도 1.8% 하락해 $170로 마감했고, 이날 테슬라의 주요 하락의 배경은 로보택시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에 테슬라는 장중 한때 3% 이상 하락을 하며 $167까지 떨어져, 이 같은 수치는 지난 4월 24일 $162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JP모건은 테슬라가 다가오는 8월 8일 로보택시 컨셉을 보여주고 사업 모델에 대해 더 많이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밝혔고, JP모건은 이러한 전망이 최근 테슬라 내부자와 면담한 내용에 근거한다고 밝혔는데, 이 개인적인 생각 역시 현재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인해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이 들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테슬라는 펀더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반면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도 1% 이상 상승해 $432를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상승세는 1분기 실적 어닝 이후 나온 상승세라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기술적 차트에서도 상단과 바닥에 갭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이러한 상승 패턴은 전형적인 우상향을 하는 주가의 상승 패턴이라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주식을 모아가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FOMC와 CPI 발표를 앞두고 $70,000 밑으로 하락한 데 이어 $67,00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코인베이스의 주가와 마이크로스테이지의 주가는 나란히 2% 이상 하락을 하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후지불 회사인 어펌홀딩스는 애플페이에 내장된다는 보고가 나와 이날 주가는 11% 이상 상승했고, 자동차 제조업체 GM 역시 $6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밝힌 이후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어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게임스탁의 주가는 이날은 22% 이상 상승하며 최근 하락 이후 손실을 줄였고, 전자상거래 회사인 쇼피파이는 JP모건의 오버웨이스로 평가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